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29 11시 25분에 포스코그룹주 2차전지 소부장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드릴게요. 대신 여러분, 내가 영상 뜰 때 썸네일 제목은 포스코와 2차전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쓰지만 반도체, 로봇, 일부 제약, 일부 AI, 그죠? 이런 것도 같이 강조하는 사람이다. 이걸 꼭 알고 영상을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할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뭐라고 할까요? 우선 여기 얘기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적어는 놨거든요. 여기서 순서에 상관없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위주로 먼저 얘기할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원래는 지금이 변곡점입니다. 근데 이 변곡점이라고 해서 시장 설명을 해버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강조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말에도, 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말에 스트리밍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미스터 진단 내일 10,000명을 넘기시고 토요일날 이제 내가 공개 방송하고 스트리밍 할 때는 시장 얘기와 변곡점 관한 얘기 이런 걸 많이 해주니까 거기서 보충하세요. 지금은 그냥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슈팅이 걸려있는 시장이고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올라간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지수를 전망하거나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를 얘기해 드릴 수는 있는데, 미국 시장이 어쨌든 추세가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변동성이 기회이지만 종목들이 로켓을 쏘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것은 조심하라. 요거 하나 얘기해주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이게 지금 내가 그나마 글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추세의 저항선이에요. 보다시피 여기 두 개가 지금 겹치는 지점으로 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지점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변동성이 생기는데, 보세요 여러분, 요게 조그만한 돛지로 보일 거예요. 조그만한 돛지인데 요것이 우아래의 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영상을 보다 보면 지수 변동성이 지난 8월, 작년 8월 달은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사이에 10에서 15p, 그게 작년 8월 달 얘기요. 그러다가 12월 달 쪽으로 갈 때는 30p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사이에. 그런데 지금은 그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사이에 30p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동성이 생기다가 1월 27일 기준에는 711에서 773이면 60p가 올라간 거예요. 두 배가 더 올라가 버렸죠. 30에서 60 변동으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773에서 742.85까지 밀린 것도 30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이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이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이 빠지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20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에서 기준과 원칙이 없고 추격 매수를 일삼거나 많이 올라간 주식을 따라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온라인 강좌가 끝났으니까 한마디를 해주면, 지금 이 꼭대기에서 나오는 이 음봉이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매물 소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장이 25,000을 깨버리면은 이제 다시 우리나라는 700을 깨는 장도 나중에는 오겠지. 근데 여기서 말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700을 깨는 장이 나중에라는 말이 들어갔고, 더 앞서서 얘기한 것은 나스닥이 25,000을 깨게 되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분간 당장 700을 깨는 시장은 당분간 당장은 안 나오는 거죠. 대신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서는
그 정도의 지수의 조정도 있을 수 있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고, 그래서 더욱더 추격 매수하거나 많이 올라간 걸 따라가지 마라. 추격 매수해서 많이 올라간 걸 따라가서 물리지 마라. 이런 얘기 해준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해줘도 좋으니까 이러한 것을 기회로 활용하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만 지나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추격 매수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가다 보면은 기회가 온다. 그걸 강조한 건데, 이걸 또 나쁜 말로 받아들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변곡점에 관해서 얘기해 줘 볼게요. 마디가 만들어질 때 여기가 49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가 42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는 37이고 여기가 30이에요. 40대 숫자들은 얼추 유사해졌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5일 전쯤이 변곡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준에 5일 전쯤으로 가봐봐. 5일 전쯤이면요, 여기서 음봉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한 것도 눈에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변동성이 안 생겼으면 이틀 정도 뒤에 가면 오늘과 같은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도 이 종목이 회원으로 있으면 정확히 먼저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잘 하고 나면 이 숫자가 30이죠. 그러면 30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다시 40대 숫자로 만들어지려면 열흘 이상 19일 정도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겨도 돈을 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더 이상은 안 돼. 나머지 디테일은 추가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내 스타일이지. 그래, 요새 유튜브 구독자 많이 오고 해갖고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지금 변곡점과 변동성에 관한 얘기한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영상 구독 이걸로 갑시다. 아, 요거 가기 전에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초보자들도 많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한 번은 해드리겠는데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는 건 좀 그래요. 우선 이 종목 방송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토마토에 회원가입하는 방법과 이런 거, 여러분들 댓글 보면 지금 보면 방송을 어디서 듣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회원가입하는지도 몰라요. 우선 잠시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줄게요. 자, 오늘은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고정 댓글 혹은 설명란에 이벤트 링크를 클릭해줍니다. 우측 상단에 서비스 가입 버튼이 있죠? 클릭해줍니다. 그럼 로그인을 하라는 알림이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로그인 메뉴가 나옵니다. 화면 중간에 회원가입 버튼 보이시나요? 클릭해줍니다. 그럼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해 주신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해주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다시 처음 페이지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서비스 가입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원하시는 서비스와 결제 방법을 선택하신 후 결제를 완료하면 이제 여러분도 대표님 정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가볼까요? 그렇게 회원가입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2월 2일까지가 올해 마지막 할인 이벤트예요. 올해 마지막 할인 이벤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밖에 할인 이벤트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 이제 할인 이벤트를 안 할 거니까 한 달짜리로 결제하지 말고 6개월 자동 결제로 하세요. 6개월 자동 결제로 하고 방송을 듣기 싫으면 해지를 하면 해지금 드려요. 이토마토에서. 그게 유리해요. 그냥 한 달짜리로 끊어버리면은 다음번에는 정상가, 회비 120만원 정상가로 올라갑니다. 요거 얘기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보시면은요, 이종복 투자클럽 홈페이지로 와서 서비스 가입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뜰 때 여기가 구분하는 거예요. 위를 누르면 6개월 결제가 되는 거고 아래가 단건.
6개월 결제했다고 해서 6개월치 무조건 들어야 되는 법 없어요. 일단 6개월을 구독하고 돈은 한 달씩 내는 거라 가격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요거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할인 이벤트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했고,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격 매수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때는 인간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보통 지수가 급등하거나 아니면은 정규 방송에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이제 정규 방송에 사람들이 연장을 안 하거나 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체감 지수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마지막 승부수였죠. 자, 이거 하나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를 가면 지난주쯤까지가 두 번째 승부수였고 더 위로 가면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은 첫 번째 승부수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12월 17일 언저리부터 1월 5일 언저리까지 2차 전지가 매일같이 밀렸고 장은 올라가면서 여기서 내 말을 적극적으로 안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적극적으로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생각하라고 이 화면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1월 28일 시세판이에요.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 로봇 쪽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불바다죠. 불바다입니다. 저때 내가 회원들 인증글이 109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8일 날 109명의 회원들이 고맙습니다, 돈 벌어서 고맙습니다가 109명이 쏟아진 거고, 자, 1월 27일 보세요. 1월 27일 날도 반도체 날라갔죠. 그리고 여기서는 AI가 강했고 2차 전지도 여기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이죠, 여러분? 저때 내 회원들 고맙습니다가 79명. 여기 지금 제우스 같은 거는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79명.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날도 로봇이 폭등했고 2차 전지 폭등했고 반도체 폭등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월 22일이에요. 2차 전지 폭등했고 로봇은 눌렸으나 반도체 강세였고 여기서는 삼성 SDI가 23% 급등한 겁니다. 자, 여기가 1월 19일이에요. 로봇이 폭등했고 2차 전지가 폭등했고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였고 반도체는 눌렸으나 등. 자, 여기가 1월 12일이에요. 2차 전지 폭등했고 로봇 폭등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1월 12일 여부터 어제까지, 심지어는 오늘까지도 매일같이 종목이 폭등을 했으니 이제 모든 주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로켓을 달았겠죠? 인증글까지는 안 보여줄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올해 마지막 할인 이벤트라는 거 강조한 거고, 지금도 보면 40명이 그죠? 이렇게 고맙습니다가 속출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직전 영상 뜰 때 1월 6일이었나? 1월 6일까지 15페이지였다 아마 그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가 15페이지예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1월 26일 20개, 20페이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승부수, 두 번째 승부수라고 했던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요, 직전 영상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때 15페이지였지 않습니까? 15페이지. 그런데 이틀 만에 몇 페이지가 더 늘어난 거예요? 23페이지가 더 늘어난 거야. 23페이지가.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게 자본시장 통합법에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이 사이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일일이 보여줄 수는 없는데 1월 23일 PNT 필에너지서부터 한농이서부터 전고체를 필두로, 그죠? 1월 23일 삼성 SDI가 날아갈 때 전고체를 필두로 그 뒤에 글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로봇주, 유일로봇서부터 로봇주, 그 다음에 에코프로서부터 2차 전지 그냥 골고루 레인보우 로봇주서부터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대충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아까 거기는
우스우스 제우스지 않습니까? 우스우스 제우스가 엄청 났고요. 날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2차 전지 포스코 그룹하고 이런 거 위주로 얘기한다고 걔네들 위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걔네들 위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항상 섞어라, 여러분. 레인보우는 80만원까지 왔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레인보우가 50만원 후반대 60만원 기본에 70만원도 있고 막 이런 분석한 거 기억나요? 지난주 라이브 때 한 10대 개 정도 주식들이 지금 어떻게 날아갔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자, 제우스가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제우스는 언제 추천했겠어요? 이전에 추천했겠죠? 여기 1월 26일 요쯤에서 추천한 겁니다. 요쯤에서 추천한 게 이렇게 날아간 거죠. 로봇의 순환매로. 자, 어쨌든 요까지 하고 할인 이벤트 얘기했어요. 마지막 할인 이벤트입니다. 올해는 더 이상 할인 이벤트 없을 거예요. 대신 예외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지수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지수가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거기서는 할 수는 있지만 잘 참고하시고, 그럼 이거 끝났고 그 다음에 구독. 여러분 이제 나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떼돈 벌어 드렸지 않습니까? 1년 전 2년 전에 물린 분들 다 본전됐고 수익 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 중은 75%밖에 안 되고 구독 안 하면 25%밖에 안 된다. 이 구독을 해서 나도 영상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야 돼요. 10만이 넘어가면 내용이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10만이 넘어갈 때 설명과 지금 설명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한테 내 게시글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파악, 말이 어떻게 중요한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서부터 그거 써준 그 글 본 사람들 많죠? 내가 그렇게 말이 중요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종목들 다 날라간 건 빼고 할인 이벤트 없을 것.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생길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적절한 비중으로 눌림목 매수를 하고 거기서 처음에 들어가는 비중을 10에서 15% 정도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에서 10% 정도가 추가 하락하게 되면 10% 정도를 추가 매수하는 걸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당 최대 30%, 기본 15% 내외로 중장기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우, 갑자기 속쓰리다. 그죠? 지금 내가 어제 잠 1시간 자고 지금 영상 뜨는 건데 이따가 1시 40분에 마켓템 방송을 또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요거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들은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화면만 몇 개 보여드릴 테니까 이 화면을 잘 읽고 조금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2차 전지 설마 오늘 따라간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면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를 언제부터 2번 변곡점 앞서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느냐. 아까 변곡점 30였었고 40 뭐였죠.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얘기를 해주거나 그게 진행될 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보면 12월 10일 날이 여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에는 언제였었어요? 이거 전에가 내가 11월 20날인가에 담낭 제거 수술했죠.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쉬었어야 되는데 5일 만에 와서 그때 장이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11월 25일인가쯤부터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주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그냥 3, 4일 만에. 그리고 11월 27일 날 저점이 나오고 12월 10일쯤까지 지수가 급반등 나오고 2차 전지도 급반등 나왔잖아. 여기서는 그걸 보고 갈게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포스코가 메인이니까, 자, 이 포스코 퓨처를 보면 제일 먼저 날아갔던 주식이 여기가 보면 11월 24일 2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눌림목 매수도 여기서 알려줬거든. 그리고 내 기준에는 여기서 12월 15일까지 23만원까지 또 반등이 나왔던 거야.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월 9일까지 하락한 거라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강력한 얘기를 언제 해줬다고 그랬어요? 12월 10날. 아시겠어요? 이거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보면 내년이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2차 전지는 그 뒤에는 최대 장점이 각각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서로 다른 패턴을 주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엄청 좋은 거라고 그랬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삼성 SDI가 24% 급등할 때 2차 전지는 그렇게 세지 않았었어. 자, 볼래요? 1월 22일 보세요. 삼성 SDI만 23% 날라갔지 않습니까? 삼성 SDI가 23% 날라가고 미래나노텍 22% 날라가고 할 때 이쪽 에코프로 쪽은 8%밖에 못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포스코 퓨처는 10% 날라갔어요. 근데 레이크 한농이 얘들은 상한가 쳤고 이게 뭐예요? CIS도 상한가 쳤고 이게 전고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고체로 눈을 돌렸고 심지어는요. 지난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할 때도 내가 에코프로 BM이 거래량이 400에서 600만 주가 터지면 SDI보다 더 강력하게 날아간다고 할 때 어떤 놈이 댓글로 전고체가 더 강력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내가 한마디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을 전고체 쪽으로 몰아놓고 지금 뭐가 날랐어요? 소부장하고 뭐가 날랐어요? 에코프로 그룹이 날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에코프로 그룹이 날랐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 장이 유지가 되거나 적절하게 가려면 어디가 움직이겠습니까? 순환매로 놓고 봤을 때 다시 삼성 SDI 쪽이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포스코 그룹이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예측해낼 수 있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12월 17일 날 엄청 좋은 게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엄청 좋은데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가격에서나 사는 것은 무방한데 요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말이죠. 분명히 2차 전지가 엄청 좋다라고 하면서 아무 가격에서나 사도 무방하대.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100 중에 30%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코프로 BM을 갖고 얘기합시다. 아니 포스코 퓨처를 갖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아무 가격에서나 사라고 했더니 그냥 여기서 질러버렸지. 근데 말한 사람은 아무 가격이나 괜찮은데 100 중에 30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을 더 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아무 가격에서나 사라고 하는 거지. 왜? 어차피 얘가 여기서 사도 밀리면 이쪽 어딘가로 밀리면 더 살 거니까 대충 사라고 하잖아.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정도 갔을 때 60%, 그 다음에 연초에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잖아. 이게 이종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관심을 안 갖거나 못 알아듣는 거지. 자, 또 갈게요. 2차 전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대형주 하나, 전고체 하나, 펫배터리 장비과 하나, 무조건 ESS는 무조건 하나. 이거 어제 설명해 줬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ESS였잖아. 이게 제일 말하는 사람이 강한 의도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어디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맨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대형주 하나, ESS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무조건 샀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개를 사고 싶으면 대형주 하나, 전고체 하나, 펫배터리 장비과 하나, 이것도 맞는 거예요. 세 개니까. 그런데 세 개를 사고 싶으면 대형주 하나, ESS 하나, 전고체나 펫배터리 중에 하나, 이게 맞는 거지. AI한테 물어봐. 국문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말을 빙빙 돌린 건지 저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6가지가 되니까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면서 뒤죽박죽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하나하나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잖아.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시장 대응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할인 이벤트는 올해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와야 돼요? 빨리 오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겁니다. 미국 시장 눈치 보고 이거 눈치 보고 얘기했잖아. 종목이 밀리면 밀릴수록 여러분들은 나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종목이 안 밀리고 지수가 안 밀리면 안 밀릴수록 그게 오히려 천하의 이종복이 방송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자, 가겠습니다. 2차전지 소부장 쪽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으니까 포스코 그룹 쪽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가 왜 얘가 약하냐? 이미 30만원에서 40만원대로 왔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이런 데서 산단 말이야. 이중바닥형을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는 단기 시세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37에서 40만원 갈 때까지는 한 주도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7에서 40만원 갈 때는 뭐 조금 줄이고 싶으면 줄여도 그건 무방해요. 대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 중장기로 내가 이거 45로 얘기했는데 45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작년 12월 달처럼 되면 안 돼요. 중장기적으로 올해를 통으로 놓고 얘기할게요. 올해를 통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45를 넘어서 50대로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지금 사버리는겨.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까지는 가야지 이 사람아. 그런데 지금과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으냐? 아, 이종복 전문가는 포스코홀딩스가 50도 간다라고 보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주식을 분할로 사야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로 밀리면 거기서 질러야지서부터 그런 판단을 하라고 목적지를 알려준 거야.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내가 보는 포스코홀딩스의 목적지는 거긴데 그 목적지로 갈 때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고 누구는 택시 타고 가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가고 누구는 애인하고 걸어서 가고 누구는 와이프하고 손잡고 가고 누구는 아들 딸 데리고 자전거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가는 것은 본인들 알아서 해야지. 엔드 무엇을 타고 가는 게 좋을지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까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와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정말 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26년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를 그걸 직업으로 26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이거 갖고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 주식의 거래량과 이 주식은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여기에 비해서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은 올라갈 목표치가 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포스코 퓨처는 여기서 저점을 깼어요. 자, 실전기법 108 필살기.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린다. 그래서 얘가 한 번 정도는 밀려야 돼요. 대신 한 번 정도 밀릴 때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 어디까지 밀릴지는 추가 노력해야 돼.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그 뒤에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린다. 그러면 그 뒤에 크게 가면서 이 마디를 결국은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는 결국에 가서는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여기 N자형의 목표치까지는 결국은 올라가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기까지 갈 때 여기서 거래가 많이 실리면 곰방 가는 거고 여기서 거래가 많이 안 실리면 누일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는 포스코홀딩스와 유사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이거는 또 다르죠. 자, 얘는 이미 거래량 매집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빨리빨리 움직이면 포스코 엠텍은 가볍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또 대신 얘는 이 N자형의 목표치와 이 추세에 금을 그면 여기는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까지 이미 와버린 거죠. 그러면 같은 상태에서 금을 긋고 중간선을 끄집어내면
가장 적절한 저점 매수 가격을 원한다면 여기 언저리가 가장 적절한 저점 매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얘는 거래량이 포스코 퓨처하고 다르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은 거래량 패턴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주가 패턴을 설명하면서 N자형의 목표치와 추세 파동의 목표치로 오니까 저항을 그려주기보다는 어느 지점이 좋은 자리인지를 얘기했잖아요. 설명이 다 달랐죠. 포스코 홀딩스는 무거우니까 장기, 포스코 퓨처엠은 패턴이 기똥찬데 거래량이 미흡하니까 거래량 위주, 포스코 엠텍은 거래량 패턴이 너무나 완벽하니까 얘는 추세 패턴. 말을 할 때 같은 설명을 해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게 다르죠. 이게 나야.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격만 귀에 들렸을 겁니다. 자, 2차전지 소부장에서는 다른 거 다 제끼고 PNT를 보세요. 아니 서진 시스템 살라면 여기서 따라가라고 그랬죠. 초대박. 자, PNT 이것도 지금 거의 50% 올라온 겁니다. 35,000원대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만원대 PNT 분석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55,000원 찍었어요. 기똥차죠 여러분. 그리고 W도 지금 보면 만원까지 왔고 이런 게 진짜 어마무시하죠. 이런 것은 부실주니까 따라가서 물리시면 안 됩니다. 소부장이 얼마나 기똥찬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아기업도 기똥차게 많이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거래량 패턴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전고점이라 따라가면 물려요. 거래가 많이 실리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주식이 눌리면 이 주식이 좋은 겁니다. 등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지금 30분이네. 자,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잘 들으시오. 동진이, 한미반도체 등 이거 화면을 보여줄 테니까 저 라이브를 안 들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거 확대해 줄 테니까 이거 보고 느끼라고. 그리고 회원가입하려면 오늘부터 무조건 주말 이전에 와가지고 방송 내용 정리를 읽으세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유튜브에서 해준 시황이에요. 한 번씩 반드시 읽어보세요. 타이밍과 정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날짜별로 유튜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올려준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쭉 올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해야 돼. 이거 내가 야간 강연방송 얘기했잖아 일반인들아. 자, 내가 여러분들 저 야간 강연방송 대본 보여주면서 이번에 2026년도 시장 전망하는 거 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 자, 보여줄게요. 2025년 12월 달에 2026년 시장 전망할 때 이 주식들이 지금 얼만큼 날아갔는지만 보면 돼.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칩 관련주, 가온칩스, 에이징랜드도 지금 양호하고 좋은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줘요. 유리기판 다 초대박입니다. 자, 2차전지 포스코그룹, 포스코 DX부터 포스코 엠텍스부터 이거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삼성 SDI 최고 중에 최고. 자, 전고체는 이수스페셜이 제일 먼저 나왔어. 그리고 썽일이, 그 다음에 코스모그룹도 있어. 장비과, PNT, 서진시스템 등 진짜 어마무시하죠. 자, 로봇은 레인보우, 두산로봇, 유일로보틱스 등 AI, 네이버, 카카오인데 얘들은 모양이 만들어진 뒤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야간 방송이라도 왔으면요, 지금 팔자 고친 거야. 뭐래도 하나를 해봐. 뭐래도 하나를 해보라고. 이렇게 날아간 다음에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광분할 때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도 그거 있죠. 분명히. 그런데 나는 이 주식은 절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회원들이 여기서 손실났다고 하는 사람은 1도 없어. 야, 일반이나 이거는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돼. 이 대주전자는 말입니다. 앞으로 내 방송에서 이 단어도 못 들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종목을 바꿔. 나노신소대로 바꾸든. 감히 이종복이한테 고마운지도 모르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얼굴색이 달라져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주식에서 손실을 볼 수 있지? 여러분, 서진시스템 지금 신고가입니다. 얘도 이렇게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가 추세 패턴을 알아? 나 이종복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영상 놓자 여러분. 내 쇼츠. 오늘 쇼츠 얘기할 시간도 없네.
선우야 12월 26일 게 어딨지?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말을 할 때 나한테는 주식으로 절대 개기면 안 된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선우야 사고 싶은 거 다 사라는 게 이거지. 자 이거 내가 풀 영상 틀어줄 테니까 이걸 듣고도 그딴 얘기가 나올지를 들어보라고. 맛배기 하나 나는 여러분들을 결코 농락하거나 장난치는 사람 아니라는 거 하면서 한마디만 할까요? 2차 전지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 30날이 하나, 그 다음에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주소 놓으면 빠르면 30일 이후 연초에 2차 전지가 확 올라갈 수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요거는 상황 봐서 어쨌든 여러분 드디어 이종복 전문가님 2차 전지 뭐 주소 놓으라고 했어요. 다 채우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30날입니다. 30날까지 사고 싶은 거 사고 두 다리 쭉 뻗고 가보세요. 그럼 언제부터 세게 움직일 수 있느냐? 6일 타이밍이면요. 어차피 31일 2일 휴일이에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 요까지. 와, 셉니다. 야, 날짜까지 나왔어요? 특정 종목군에 이럴 수 있어요? 상승의 날짜 이거 지정은 야, 이건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야, 네,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나 이종복이요. 그쪽이 아무리 2차 전지 까대도 내 이 소신은 안 굽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날짜가 한 사나흘 정도는 더 눌릴 수 있는 날짜라 내가 요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할 때 2차 전지가 완벽하게 저점이 나오고 도는 시점에서 방송을 하면서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저점에서 1-20%는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면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든가 초보자들은 아니 그 흘러내릴 때 주워 놓으면 되잖아. 봤냐? 여러분 이거는요 노벨 경제학상이고 이것은 100만 년 역사로 내려줘야 돼요. 여기 이 영상에 나의 모든 게 있는 게요. 자 12월 26일이면요 어떤 위치냐면 보세요 여러분. 12월 26일이면 자 에코프로 BM은 60일선이 깨져서 개박살나기 직전에 있었고 에코프로는 붕 떠갖고 폭락하기 직전에 있었고 포스코 퓨처는 이미 60일선이 깨져서 잘못하면 아작날 수 있는 위치였고 삼성 SDI는 이미 저점이 깨졌고 그 다음에 저 위치에 성일이는요 완전히 그냥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야. 저 위치에 서진 시스템 밑으로 급락하기 직전이었고 PNT 완전히 나락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이 위치였어요. 맞죠? 여기서 12월 26일 기준에 12월 30날 그 다음에 1월 6일날 이게 말이 돼? 지금 2차 전지 좋다라고 하는 애들이 저 위치에서도 좋다라고 했던 사람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게 김봉만 전문가 그리고 마제스터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저기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전문가야. 우리는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랬던 주식들이 지금 이렇게 날라 있는겨. 이렇게 날라 있으니까 도구나 카우나 다 뭐라고 해요 지금. 도구나 카우나 2차 전지 다 좋다라고 하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워놓으라고 한 사람이잖아.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알고 가라고. 알고. 그리고 땡스하고 이것도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저것도 이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의 변동성을 보면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상 끝!